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이경민 선장님 아시죠? 네.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젊고 그래서 이 회사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기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팀에 계시고 또 사이드로 PM을 해서 SP라는 직급에 올라와 계십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경민 선장님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SP 이경민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정말 생소하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자리에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SC의 조윤영님 아들이고요. 그리고 원래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나 어머니 하시고 전 제 일을 했었는데 원래 했던 일이 상장사에서 법무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다루는 일을 주로 했고 기업관계 법률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도 있고 그리고 무역 관련 업무, 그리고 의료 관련 업무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주로 했던 일이 프리랜서였어요. 저는 혼자 개인 자격으로 일을 했던 거고 사실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거지 개인 자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돈이고 제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버는 일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잘 벌었었어요. 엄청 잘 벌었었고요. 프리랜서로는 거의 최고 소득까지 올라갔었고 제일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한 6천, 7천까지도 가능했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3, 4천 정도 찍었었으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PM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어머니가 저보다 더 잘 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더 잘 버세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현직에서 경험을 쌓고 기업의 법무팀장을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숲사원으로 들어가서 팀장급까지 올라갈 때까지의 과정도 있었고 그 와중에 사업하다가 뭐 사기도 한번 맞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노하우를 다 합쳐서 그때의 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하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 그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가 있을지언정 특별한 자격이나 지식,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잘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셈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저는 현직에서 이제 한참 뛰는 나이에 거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나이에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시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약간 비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좀 도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단에 서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겠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없고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돈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나 그걸 벌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생각하면 PT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그 지사장님이랑 맨날 월천댁이라고 하는 PT 너무 어렵죠. 근데 PT가 쉽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의 월천과 비교하는 PT 그러니까 돈도 따라줘야 되고 자기의 노력이나 성실함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령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쌓아가셔야겠지만 당연하게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허들을 이곳에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성실함으로 부딪히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메인 잡이면서 제 뒤를 받쳐줄 직업으로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제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PM이 저한테 메인 잡이고요. 나머지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언제든 그쪽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M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고 그리고 아직 제가 젊다 보니까 다단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복잡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 시선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 자격이고 배경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설명이 안 돼요. IT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법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 백날 얘기해 줘봤자
사람한테 드러나는 명함이 없으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보니까 저를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PM을 합니다라고 나타나니까 그렇지, 너 다단계로는 벌었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법을 다루고 IT 쪽 개발 일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선입견을 깔고 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했고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PM을 만나게 된 게 어머니 덕분이지만 만약에 PM을 내가 혼자 만나서 이 정도로 알아갈 수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때도 PM을 선택했을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전 PM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겠죠.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어머니가 계기가 돼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이거를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분위기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니 이만한 일이 없어요. 저는 이거 꼭 가지고 가고 싶고 PM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처럼 저도 성공을 하고 싶고요. 저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공을 위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오늘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이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파워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끼고 있는데 파워가 안 켜져 있으면 난감하잖아요. 녹음을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이제 곧 바뀔 건데 이게 작년 표였어요. PM은 전부 다 매년 표를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매년 회사에서 그 달에 그 해에 비전 제시를 합니다. 이제 PM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높은 성과를 얻었어요. 글로벌 탑 1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탑 1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계속 안정적으로 밟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이룰 걸 이룬 상태에서 더 높은 정상을 향하여라는 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년에는 어떤 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차분차분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적자를 면한 기업이 PM밖에 없습니다. PM은 채무가 없고요. PM은 빚이 없어요. 회장님이 거의 결벽이라고 할 정도로 빚을 싫어하세요. 나는 빚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타 회사들 저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네트워크사들은 현재 채권을 만들고 싶어도 발행이 되지 않아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탑 10에 있는 회사들이. 그 정도로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들도 불안정한 위치를 가져가고 있지만 PM은 회장님이 동원하셨다시피 우리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전성기고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마이크 잘 들리세요? 아니면 볼륨을 좀 제가 여기서 좀 더 크게 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불쾌하실까 봐. 이제 잘 들리실까요? 괜찮으신지? 이게 볼륨이 이제 들리실까요? 네. 제가 원래 좀 많이 듣는 소리가 많이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톤으로 1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보기 쉬워요. 말을 하는 단어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처음에 조금 작게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PM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독일 회사입니다. 이 독일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독일은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독일 여행 갔다 오면 사오는 게 henkel, 하나고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왕국이라는 표현을 별칭으로 달고 있고 관광객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사올 정도로 굉장히 건강기능식품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그 독일에서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오쏘몰, 이뮨 같은 것도 다 독일 제품인데 실제로는 PM이 현지에선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넌센스인 게 사실 PM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직구로 많이들 구매해서 드셨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없어서 못 구해서 먹던 액티바이즈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업체로 오픈을 하니까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이유는 다단계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히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직구로 찾아서 먹을 정도로 제품력은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매 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들어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1위가 PM입니다. 이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로 제품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거고요. PM은 처음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P하고 M을 따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여기 독일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을 할 건데 생산을 하는 제품 분야가 건강과 피트니스, 미용 3개로 국한시켰습니다. 여기에서도 PM의 경영 철학이 나와요. PM의 역사에 대해서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30년이 넘은 회사가 이렇게까지 조단위, 수조단위의 매출을 찍어내면서 3개 분야에만 집중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점이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판매 유통망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만 해도 지금 현재 가입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유통망을 통해서 회사는 PM이라는 로고를 달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른 데로 외도하지 않고 저희 굿즈라고 하죠. 사업하는데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건강, 피트니스, 미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기에만 집중해서 저것을만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 아직까지 회장님은 우리가 최고란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최고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을 깨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최고가 될 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경영진의 철학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PM 제품을 먹는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게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PM은 약간 편집증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인증을 강요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저희 다리 옆에 있죠. 아시아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 돼요. 그럼 물류비를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하더라도 독일에서 생산해서 독일에서 전략 항공 운송으로 쏩니다. 배도 이용하지 않아요. 비싼 비행기로 다 보내요. 그 이유는 뭐냐? 품질 관리 때문이에요. 품질을 직접 자기 눈에서 볼 수 있는 곳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리 검수를 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면 품질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게 PM의 경영진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 메이드인 점원이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배로 가면은 긴 기간 동안 습도나 온도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높아요. 그 우려가 최소화되는 비행기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쏩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지금 PM만의 물류센터가 건설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해당 국가에 한다라는 건 PM은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투자 직접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영종도의 물류센터를. 그 말은 뭐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PM은 어떤 회사들처럼 나몰라라고 철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성의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영상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PM이 이제까지 판매한 제품의 숫자가 누적 9억 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1년로 나열을 하면 지구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제품을 판매해왔어요. 이제까지 PM이 판매된 개수가 9억 개가 넘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카운팅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9억 개의 제품, 매년 한화 4억 이상의 매출,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퍼져 있는 지사와 자회사, 그리고 31년간의 역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얻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PM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31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9억 개의 제품을 저렇게 많은 국가에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나 문제가 있다, 여기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뜻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제품은 우리가 인증이 좋고 어떤 게 좋고 아무리 설명하는 걸 다 떠나서
이제까지 걸어온 길의 레코드만 보더라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억 개를 먹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판매를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 71개 국가에서 판매를 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선진국 위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유럽 6개국에서 판매 중이고 6개국 내 전부 1위를 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PM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4조 원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 4조 원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제품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PM은 30여 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나마도 품절이 많습니다. 그 품절이 많은데 그 제품들만 가지고도 이 정도 매출을 찍어내는 회사가 PM입니다. 단순히 매출로 따지면은 지금 네트워크 회사 순위로는 3위예요, 국내에서.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단일 분야로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네트워크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제약회사, 수출입하는 회사 모두 포함해서 시장 1위가 PM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1년 대한민국 시장 매출액이 6조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PM이 6천억을 찍고 있습니다. 수천 개 업체 중에서 PM이라는 업체 하나만 6천억이라는 전체 시장 매출의 10%를 담당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 세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약회사들조차 PM의 카테고리와 제품 특성을 카피해서 제품을 낼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회사가 PM입니다. 제품력에 대해서는 두말을 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매출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사업자가 아무리 뛰어도 매출이 1위를 한다는 대한민국 시장 작지 않습니다. 특히 건기식 시장 굉장히 커요. 홍삼 같은 것도 워낙 유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는 건 PM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는 가입은 하기 싫은데 먹고는 싶다는 분이 꽤 많으세요. 단품 판매를 합니다. 그 정도로 PM 제품은 인지도가 많아요. 사실 이해는 좀 안 되죠. 이걸 먹고 싶다는 건 이 제품을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왜 가입을 하기 싫은 건지 직접 사 먹으라는데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의 신뢰는 단순히 이런 기록으로만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는데 70건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금 2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 중이에요. 생명공학이나 이쪽 관련 특허들은 사실 그 특허 출원 기간이 최소 5년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PM이 매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을 제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20건 이상의 특허 출원 중에 걸려 있어요. 저것들이 한 번에 출원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3년 전부터 시작했을 거고, 어떤 건 1년 전, 어떤 거는 혹은 7년 전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제품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새로운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특허 기술이 적용된. 이 특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이 많으세요. 이거는 가짜다. 이 특허가 제품에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최소 10개 이상은 직접 원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특허 공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적재산권 보호랑 이쪽에 대한 특허 기술 유출 때문에 공개가 전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 중에 특정 제품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제품이 왜 혈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로 보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 액티바이즈 같은 걸 먹으면 빨개지는 거, 나이아신 플러시가 부작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나이아신 플러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작용이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우리가 나이아신이나 B3를 몸에 섭취를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다만 시중에 있는 그 어떤 비타민 B군을 섭취를 해도 플러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 백날 먹어봤자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PM 제품을 먹고 흡수가 돼서 플러시가 일어나면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논문을 다 찾아봤습니다. 나이아신 플러시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진 현상이고 비타민 B3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간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플러시를 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걸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흡수력에 관련된 특허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제품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탈모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 리스토레이트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모발에 윤기를 돌게 하고 맞는데 실질적으로 영구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근이 죽어버린 거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근을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대머리라고 하는 머리가 벗겨진 분들은 실제로는 대머리처럼 보이지만 모근이 살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근이 빨리 안 죽어요. 오랫동안 버티는데 다만 거기에서 머리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모근의 영양소 전달이 되지 않아요.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저희 피트라인 제품 중에는 모근으로 다이렉트로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인정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에 좋아요. 실제로 그 특허 원문을 보면 탈모 피부의 특허가 특허청에서 공개하는 사이트에 직접 나타나 있어요. 사진으로. 독일 아저씨의 대머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제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안 돼요. 그냥 이 회사에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상관없지만 다른 데 가서 설명하실 때에도 어떤 제품이 어떤 기술이 있어서 여기에 좋다라고 하는 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허위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표시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같은 데에서 문제로 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있는 기술이더라도 이제 약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발언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어도. 그래서 특허와 제품을 정확하게 결부시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허가 과학 전문가 15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 15인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15인은 뭐냐면은 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임 연구원. 실제로 PM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에는 많은 연구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과학자문위원회라고 해서 300인 이상의 각종 전문가 집단을 통해 자문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LIST 같은 경우 루셈부르크 공학연구소죠. 공학연구소가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데인데 이곳과 합작연구소를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연구진이 탄탄해요. 그런데 왜 사이트에 15인만 있냐? 그냥 임원진 표기한 거예요. 이걸로 비난하시는 분들은 15명이 뭘 만들어라고 하는데 15명이 뭘 못 만들죠. 오랫동안 특허 20개 출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당 1.2개 꼴이잖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책임 연구원인 거예요. PM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연구원 15명 구성해가지고 연구한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특허는 이 공학 특허 같은 경우는 나갈 때 특허 출원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장난처럼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탄탄한 연구진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0명의 후원아동이 나오는데 이 후원아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은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 철학이 회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에 녹아있는 회사가 PM이에요. 사실 이게 가능한 거는 1세대 경영자가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10대 네트워크 기업 중에서 창업주가 현재 최고 CEO인 회사가 PM밖에 없어요. 자기 소신껏 만들 때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회장님이 작년에 환갑이셨으니까 이제 작년이 아니죠. 환갑이셨으니까 이제 PM 먹고 한 100년까지는 100살까지는 잘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이런 철학이 변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이 후원아동에 들어가 있어요. PM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재난 상황에서 기부를 합니다. 반발성으로. 그런데 이 후원아동은 뭐냐면은 이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스스로 자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숫자예요. 저희 제품 모두에 그 후원 수당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6,000명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물 부족이다. 그럼 이들이 물에서 자유로울 때까지 물에 대한 후원을 합니다. 한국에서 결식아동이다.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이게 왜 경영 철학이냐면은 회장님이 맨날 말씀하세요.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표현을 맨날 씁니다. 제품의 업그레이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PM으로 인해서 안정되고 그 안정된 삶 안에서 건강을 찾고 앞으로도 계속 PM을 통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속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곳에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기 쉽게 자선활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녹이기 위해 이들이 자립하는 어떤 의미에서 PM의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PM의 자선활동을 통해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니까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M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PM이 한국에 진출한 날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매년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상장사에서 법무팀장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사 유지 적격성 중에 매출 20억만 넘는 웬만한 회사는 다 상장 유지가 됩니다. 저희는 그 상장사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이 회사의 지금 매출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랑 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메틱 업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한국콜마 같은 데를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회사가 조선미녀라는 회사예요. 이 조선미녀가 1년의 매출액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넘사벽이에요. 중소 코스메틱 업체 중 넘볼 회사가 없습니다. 단독 독주를 하는 회사인데 PM의 매출을 보세요. 어느 정도 매출인지 6천억이 넘죠? 6천억이 넘진 않지만 6천억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PM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판매를 위해 신뢰를 갖추고 있는지를 이 자료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5라 그래서 2027년까지 5위 안에 들어가겠다. 글로벌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고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회사는 이런 표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매출이 올라가서 순위가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단순히 있는 거 계속 팔면서 잘 파세요, 잘 파세요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신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품 개량을 해야 되고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요. 회사가 타격을 입거나 불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을 하겠죠. 그래야 순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 비전 제시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거다. 믿고 사업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매번 걸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말로 꺼낸 거 못 지키면 창피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공공연히 계속 겁니다. 표로도 걸고 계속 걸어요. 난 무조건 할 거다. 그러면 실제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회사로부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가 사업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세계적인 독일 기술로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 연구로 매년 신제품입니다. 실제로 신제품 혹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와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공동 연구입니다. LIST, 어코스트리아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적었는데 여러 군데가 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장님이 직접 공식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타 업체와 연계해서 연구를 하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이 하려면. 그리고 이익도 나눠야 될 거고. 왜 그러냐 했더니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업계의 특성상 반드시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던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좋다 그러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PM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저버리지 않을 것과 함께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PM이라는 회사는 약간 인증과 신뢰의 편집증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이 그래요. 그냥 약간 편집증이 맞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니 뭐 이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인증과 어마어마한 중첩 중복해서 계속해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회사가 PM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는 피플인데 이거는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끼워 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PM은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보통 네트워크 사업은 네트워크를 하던 사람이 업체로 옮겨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던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신규 사업자도 들어오지만 비율이 작죠. PM은 전체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잠정추산으로 비네트워크 종사자였던 분들입니다. 이유가 뭐냐? 제품력이에요. 두 번째는 간단하고 심플하면서 빠르게 수익으로 돌려주는 보상 플랜입니다. 복잡하게 꼬지 않아요. 당연히 PM도 보상 플랜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그걸 다 파고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 올리고 소비자 발생되면 당신한테 적으면 캐시백 같은 느낌으로 많으면 보상 수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나오게 되어 있고요. 조건들이 없어요.
수당을 받기 위한 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가 좀 지나갔어요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품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원래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먹으래요. 먹었는데 어머 이거 뭐야? 어떻게 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살짝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먹어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 투어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터 리더십을 가요. 와가지고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왔어요? 라고 담당하는 회사 직원한테 여쭤보는 분을 직접 봤어요.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와도 된다고 해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비네트워크 종사자인분들이 그저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하고 좋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심플하고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보상 플랜 때문에 그분들이 수당이라는 걸 얻게 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자격 취득이 가능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네트워크 종사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격인데, 이거는 원래 여기에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게 가격이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올랐어요. 물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율 문제. 환차손 때문에 그거를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지를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환차손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따로 가격 조금씩 올렸는데 회사에서 이것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PM의 비공식적 방침은 가격 변동폭을 주지 않는다요. 근데 그걸 깼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서 저는 되게 많이 올리는 줄 알았어요. 엄청 많이 올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뭐지하고 뭐하고 하길래 했더니 1,000원, 2,000원, 몇백 원 이런 형태로 올렸더라고요. 사실 기분으로 따져서 그래도 왜 올렸어라고 따지려면 끝도 없지만 저희의 금전적 지출로 비하면 그렇게 큰 차이 없도록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 환차손을 해지할 수 있는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독일에서 항공으로 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항공으로 쏘에도 불구하고 독일 현지보다 가격이 한국이 싸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방판법 때문입니다. 이 방판법은 한국만 가지고 있어요. PM의 원래 수당 구조가 나라별로 조금씩 시스템이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35% 이상 주면 안 됩니다. 법으로 걸려요. 그래서 35%만 주니까 다른 회사들은 신이 났어요. 뭐 미국 회사들 이런 데는 한국은 노다지다. 여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팔아도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다. 좋아하는데 회장님은 짜증을 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사 경영진을 불러놓고 한국의 불합리함을 해결해라. 왜 여기만 돈을 덜 줘야 되냐? 라고 해서 나온 답이 그러면 한국을 전 세계 최저가로 공급합시다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되고 독일에서 비행기로 항공운송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독일보다 한국 가격이 더 쌉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회사에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영진의 경영 철학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도 회사는 저희한테 손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이익을 저희 손에 안겨주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 흔적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보상 플랜은 사실 어느 회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 실적이 좋은 분들한테는 다 좋아요. 사실 보상 플랜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마돈나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PM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합리적이고 강력한 보상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게 PM의 보상 구조는 항아리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SCL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아메이나 다른 회사에서 저 정도 직급과 매출을 찍는 위치까지 갔다면 원래대로면 지금 버는 소득이 한 두세 배 이상 버셔야 돼요. 그런데 PM에서는 그렇게 벌지 않습니다. 이 35%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상 플랜은 간단해요. 제가 있고 제 산하가 있으면 그 전체 매출에서 35%의 금액, 예를 들어 제 산하에서 10억이 떴어요, 매출이. 그러면은 3억 5천만 원을 그 일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쉐어하는 방식을 보상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35%를 뿌릴 건데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들한테 어떻게 줄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PM은 항아리 형태라는 게 타회사는 역삼각형이에요. 위직급으로 갈수록 보상이 강력해집니다. 근데 PM은
정확하게 말하면 항아리로 해서 중간층을 엄청 두껍게 해놨어요. 이 중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구냐? VP, EVP, PT, SP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MME, IMM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받는 분들은 그래서 많이 받는 게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율이잖아요. 이 비율 높여주면 딱 하나예요. 회장님 원하는 거 지속 발전 가능한 PM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길 바라고 이분들이 빠르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얻어야 그래야 이 일에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보상정책을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최고의 직급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가 가면 어차피 당신들은 잘 살아. 어차피 성공했잖아. 조금 덜 먹고 밑에 비율을 많이 챙겨주자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PM은 소득이 가장 빨리 되는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이것만큼 빨리 되는 회사가 없어요. 단 예외는 있겠죠. 단품 판매를 해가지고 마진을 취득하는 회사하고는 달라요. 저희 네트워크 업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는 수당이 이렇게 빨리 발생하는 회사가 없어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회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 유럽 인센티브 투어, IMF부터 보내줍니다. 이게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단기 하다 보면 해외 나가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보통 다단계 하면 해외 무료로 많이 나가서 뭐 하잖아 했는데 제가 해외를 PM에서 다녀본 결과 그 PM에서 가는 분들을 확인한 결과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가시는 분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회사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나와요. 진짜 나오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빨리 보내준다는 거예요. 유럽 항공권이 이코노미로 가도 무조건 아무리 비수기 때 가도 200이 넘습니다. 그런데 IMM이라는 평균 월 150 정도 소득을 얻는 분한테 그 비싼 항공권을 해서 심지어 중간 경유지 이동까지 다 포함해서 특급 호텔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유럽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보상정책의 항아리 구조, 중간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는 IMM부터 진짜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꺾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시작할 때 빠르게 PM을 통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세요라는 취지예요. IMM 트레이닝을 그래서 IMM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IMM부터 인센티브 투어로 유럽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IMM부터 핫보너스가 나와요. 핫보너스가 기가 막힙니다. IMM에서 받을 때 정확하게 모닝을 리스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차가 없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핫보너스를 IMM에서 받기 시작하면 당신 PM 스티커 달고 일할 수 있는 발을 회사에서 제공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닝 소형차를 리스트할 수 있는 돈을 바로 줍니다. 그렇게 줘요. 그렇게 핫보너스도 IMM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신규 사업자분들을 우대하려고 애를 쓰는지가 나오고요. 이게 타 회사들하고 다른 점은 타 회사는 마돈나를 만들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기 위해서 전세기 띄우고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뭘 해주고 극소수의 몇 명만. 근데 PM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누려야지. 시작하는 분들, PM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라면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고 유럽도 와보고 본사도 구경해보고 그리고 PM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는지 느껴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토대를 깔아줘야지 하는 회사가 PM입니다. 그 플랜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코피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올린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시키지도 않은 짓을 PM이 합니다. 뭐냐면은 펜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금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아직 정확하게 적용은 안 됐지만 이제 적용이 되죠. 2월부터. 뭐냐면은 2015년 2월부터 IMM 직급 이상, 이것도 IMM부터예요. IMM 직급 이상 직급별 연금액의 50%를 회사가 납입해 줍니다. 이게 왜 들어왔냐? 회장님의 불만이었어요. 이제까지 계속. 어떤 불만이냐? 실제로 PM의 보상정책 중에 유럽에서는 알리안츠 생명과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가요. 보상 중에 하나로 핫보너스처럼. 그런데 한국은 35%에 걸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풀어내려고 지속적인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상님이 이제 말을 한 거는 압박을 받았고, 근데 그거를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풀어달라고 아우성이 날 테니까 말을 못 하다가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국내 최초, 네트워크 업계 최초로 연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연금 지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삼성에서 이 지원을 해줘요. 삼성의 가장 큰 복지 정책 중 하나가 삼성생명의 연금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의 정직원들은 삼성생명에 연금을 들면 절반을 삼성에서 내줍니다. 제 친구가 지금 프로인데 차장이에요. 옛날 직급으로 치면. 지금은 차장 부장 안 쓰죠, 삼성은. 근데 차장인데 이 친구가 연금은 200만 원 들어가요. 삼성에서 400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 때문에 실수령이 너무 깎여서 힘들다 그러길래 넣지 마 그랬더니 미쳤냐? 이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일시불로 환급 받을 수도 있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넣고만 있으면 회사에서 200씩 꼬박꼬박 더 주는데 나중에 쓰면 될 걸 내가 미쳤어 이걸 왜 해지해? 없어도 이걸 넣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PM에서 해줘요. 네트워크 업계 최초예요. 국내에서. 이거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왜 우리 이거 안 해줘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줬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말로만 PM을 통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PM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의 연구 비용을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PM 제품 중에 기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없어요. 다 기술이랑 특허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성분들 때려박아서 좋으니까 드세요 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보상에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보면서 사업자들이 PM으로 안정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고민을 합니다. 보통 잘 되는 회사들 뭐 하는지 아세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시장 장악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유통구조가 확립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뭘 더 주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으로 사이드 잡을 하던가 그리고 내가 갑이 됐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걸 해요. 수수료를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제도들을 시행을 하죠. 그러다가 실제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게 그 수수료를 올린 거를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 그러고 자기네 직접 차린 자영업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해버려요. 자기 자회사로.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을 죽이죠. 그게 대기업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PM은 대기업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세까지 장수하실 회장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 절대 바뀌지 않을 PM의 경영 방침입니다.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거를 꼭 회사에 대한 신뢰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이 많아요. 빚이 없어요. 이걸 맨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더앤브래드 스트리트에 PM의 지사까지 전부 다 기업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더앤브래드 스트리트에서 만점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재무, 회계, 경영, 방침, 도덕성 모든 분야에서 최고점을 획득하고 있는 회사가 PM이에요. 이거는 제가 직접 D&B에 들어서 확인을 했어요. 다만 내용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 유료 서비스예요. 비싸요. 그래서 볼까 말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점수 최고점 받은 거 그리고 여기 D&B에 등록된 거 확인했으니까 됐다. 뭐 영어로 된 거 봐서 뭐하냐 이러고 안 봤습니다. 근데 확인했고 이메일로도 본사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D&B에서 최고 득점한 게 맞냐? 맞다. 라고 본사 답변 받았고요. 그리고 언스트엠 영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3일 회계법인 정도 되겠죠. 그런데 3일 회계법인은 지사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때 다르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들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PM은 최고 평점을 받습니다. 회계사들이 회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빚도 없고 경영 안정성, 자금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더해서 회장님이 여기서 5년 연속 상을 받았어요. 뭐냐? 최고 경영자상. 아까 말씀드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인들 사이에서 롤프 소로그라는 사람이 최고로 멋진 경영자다라는 상을 언스텐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PM은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이 유럽연합에서는 감투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정확한 감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연합 경제개발위원장인가? 위원인가? 그걸로 해서 실제 감투 쓰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한국에서는 다단계 네트워크랑 사실 다 다른 건데 방판이랑 다 다른 건데 다 싸그리 모아서 다단계라 그러고 선입견을 끼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은 트렌드입니다. 지금 코로나부터 확정적으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배달도 잘한대요. 왠지 아세요? 소비를 줄인 영향도 있지만 이제는 밀키트의 시대입니다.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어요. 위생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소비자들이 밀키트를 많이 먹고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PM은 여전히 같은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재무에 대한 내용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수상 내용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많은 수상 내용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받은 상을 다 올릴 수 없어서 최근에 받은 것만 올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이게 PM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거예요. 아시아 대표명상.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100대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이라는데 직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래요. 우리 사업자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이유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한 약속도 지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를 제가 아까 잠깐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되게 거액을 당했어요. 제 인생이 몇 년을 말아먹을 정도로.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후회를 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사기를 쳤던 제 동업자들이 그들의 채권자한테 하는 행동을 봤었습니다.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텐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 몸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언제고 누구한테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는 약속을 지켜요. 어디에서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사업자건 소비자건 직원이건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일 최고 경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유의미한 상이에요. 보통 네트워크 업체의 수상 내역은 네트워크에서만 국한돼서 시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일반 기업 다 포함한 거예요. 일반 기업 다 포함해서 독일 최고 경제지에서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왜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될까요? 당연하죠.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연구개발 결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회사입니다. PM은 앉아서 잘 팔리는 거 계속 잘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뭘 해요. 그렇다 보니까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독일 브랜드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이것도 비네트워크 업계 포함입니다. 그냥 독일 기업 중에서 한 거고요.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독일 100대 혁신 기업 21년 연속 선정됐고요. 왜냐하면 21년 연속 신제품이 나옵니다. 21년 연속 특허 출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네트워크 업계 대상입니다. 롤프스로그 CEO 브라보 리더십 어워드 수상, 그리고 인터내셔널 성장상 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록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들은 지금 네트워크 업계 기반이에요. 왼쪽 것들은 네트워크 업계 봐서 당연히 1위는 아메이카겠죠. 그리고 저희가 6위인데 2017년까지 5위를 만들겠다라고 아까 비전 2027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PM이라는 회사는 사실 건기식으로는 저는 거의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30개 정도로 안 팔아요. 굉장히 많은 제품을 팔아요. 아메이만 해도 제품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PM은 건강, 피트니스, 미용 딱 세 분야에 집중해서 요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PM은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매출 수치가. 왜냐면은 기업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매출 많이 찍는 회사가 많지도 않죠. 5개밖에 없죠. 근데 제품 분야로 치면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 특허랑 인증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지금 트렌드 세터가 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무슨 뜻이냐? 사실 PM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제품군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간단한 저희 벽난로 이론으로 공부하잖아요. 종합 비타민에 해당하는 파워 칵테일로 영양소를 몸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산소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액티바이저로 그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에너지의 노폐물들을 리스토레이트로 빼줍니다. 되게 심플하죠? 아무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PM이 이걸 시장에서 검증하고 나니까 타 회사들도 제품군을 만들 때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짭니다. 베껴요. 그리고 PM이 파우더로 만들어진 걸 보고 파우더 불편해서 누가 먹어? 라고 비난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솔직히 너무 불편해서 미치겠는데 제가 알아요. 왜 파우더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한 감수하고 먹습니다. PM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약, 타블릿 간단한 거 먹겠다던 회사들이 지금 다 파우더 제공을 하고요. PM이 성공했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PM의 성공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가 압니다. 파우더가 좋다는 거. 타블렛 먹으면 안 됩니다. 캡슐 먹으면 안 됩니다. 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파우더로 전향을 합니다. 이게 지금 PM의 시장 장악력이에요. PM을 벤치마킹하지 않고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시장에 공룡이 돼 있어요. 그 공룡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증인데 인증은 다 필요 없습니다. GMP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밑에 뭐 할랄이네, 뭐 ISO네, ISO 이거 사실 쳐주지도 않죠. 제조업체 치고 이거 안 받는 회사 없으니까. 포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상위 GMP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각 국가별로 GMP 마크 다 활용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식품하고 제약 분야에서. 그런데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PM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제약 분야, 의약품의 GMP를 받아놨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에 가도 인정해준다는 독일 메이드 인 저머니 GMP를 받아놨습니다. 무슨 뜻이냐? PM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검증 절차와 인력과 보관 창고를 모두 공유하면서 약품에 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독일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독일에서 인정받은 건 전 세계 어디 가도 통용돼요. G3라고 해서 의료 최고 선진국 중 하나가 독일입니다. 한국, 코리안법 인증 못 받아요. 아쉽지만.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한국에서 파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GMP 안 받았냐고. 이거 인증 안 받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제조 생산 인증이에요. 독일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한국에서 GMP 못 받아요. 한국에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 시설에 대한 검증이에요. 한국에 생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 GMP를 받습니까? 이거는 다 독일 GMP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 검증이 이 연구소인데 지금 TUVSUD,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 생략할게요. 다 지난 일이니까. TUVSUD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전 세계 최고의 검증 전문 연구소입니다. 독일에 있고요. 최고란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맞아요, 최고. 삼성도 여기에 의뢰를 합니다. 애플도 여기에 의뢰를 하고요. 심지어 테슬라도 여기에 의뢰를 해요. 전 세계 최고의 검증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이에요. 신기술이 발표가 되면 그 기술이 얘네들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실제와 매칭시키는 연구소가 TUVSUD고 그 산하에서 생명공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랩입니다. 이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M이 고객사로 나와 있고요. 이 이랩이 어떻게 검수를 하냐? 회사에서 검수 요청을 맡기면 제품을 받지 않아요. 시장에서 사요. 그것도 나라도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막 사요. 그래서 가져와서 얘네가 말한 게 맞는지 직접 검수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랜덤하게. 그래서 전체 통과 마크를 받아야지만 이랩 인증을 찍어줘요. 저희 제품 QR 찍으면 사이트 들어가줘요. 이랩 전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검증 연구소고요. 코로나 때문에 규모가 더 커졌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랩에서 검증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왜 할까요? 아까 회장님 말대로 소비자, 사업자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 제품을 만드는 과정 GMP로 인증받았어. 자, 그러면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있는 성분, 이게 유해 성분인지 아닌지, 이 성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분이 정말 맞게 들어있는지, 기술이 얘들이 말한 것처럼 적용이 돼 있는지는 이랩에서 검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인증받아야만 마크가 뜨고 PM은 좀 째째하게 하나 두 개 안 해요. 히트라인 전 제품 코스메틱까지 이랩 인증 다 받아놨습니다. 회사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인증 안 받으면 제품화 시키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놨어요. 저희 거 안 받아진 거 없어요. 받으면 다 받고 안 받는 건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상위 연구기관이 없어요. 최고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제품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동 연구 개발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PM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버리지 않을 곳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마 테스트가 나오는데 PM에서 코스메틱 제품이 계속 나올 거라고 했어요. 제가 상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위기감이 올라오네요. 육성으로 소리를 치면서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얼마 있습니다. 무섭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코스메틱 임상인증이라고 하는데 코스메틱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더마 테스트 아실 겁니다. 역시 독일에 있는 연구소고요. 실제로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 화장품 최강국 프랑스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코스메틱은 인간 임상도 의무가 아니고요. 이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곳이 많겠죠. 그래서 이 더마 테스트에 의뢰를 합니다. 인간 임상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게 1스타, 3스타, 5스타가 있는데 1스타는 대상군도 좁고 사람 수도 적고 기간도 적고 이게 성분이 발랐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만 봐요. 간단하게 봤을 때. 그리고 3스타는 뭐냐? 거기에다가 부작용이 여러 가지 대상군한테 특수 케이스가 나냐를 보고요. 5스타는 뭐냐? 부작용이 없고 다양한 대상군과 다양한 인원에 장기간 동안 임상을 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해야지만 5스타를 줍니다. 즉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미백이 좋습니다. 브라이트닝 크림이라 그러면 브라이트닝 크림으로 임상했더니 더마 테스트 5스타 받았잖아요. 임상을 했더니 하얘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로 인증마크를 찍어준 게 바로 저 더마 테스트 5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찌찌하게 한두 개 안 한다고 했죠. 코스메틱 전 제품에 붙어 있어요. 이 5개 못 받으면, 15개 못 받으면 제품 출시 안 합니다. PM은. 무조건 인증을 받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더마 테스트 인증이 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와요. 어떤 회사들은 더마 테스트 1스타 받아놓고 마치 5스타를 받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어떤 제품들은 10개 제품군 중에서 어떤 브랜드는 하나만 받아놓고 마치 다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해요. PM은 광고도 안 해요. 저거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지 사업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회사에서 저희 더마 테스트 받았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PPT 자료로 회사에서 강의해 줄 때도 그 별만 보고 그냥 넘기고 그냥 끝나요. 좀 굳이 강조도 안 합니다. 왜냐? 당연하거든요. PM은 저런 게 당연해요. 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니스트가 나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게 사실 PM이 가지고 있는 인증의 활용 점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핑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국제대회를 나갈 때 약물 반응을 검사하는 건데 이게 왜 생겼냐? 예전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경기에 또 죽었어요. 그러다가 올림픽위원회가 찾아보니까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신체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막 먹었는데 문제는 이걸 잡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뭘 했냐? 독극물을 다 잡아내자. 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잡아내자고 한 게 도핑입니다.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반작용이에요. 몸은 되게 정직합니다. 제가 원래 쓰지 못했던 능력을 활용하면 그만큼 어디서 다른 게 축나요. 그게 반작용인데 뭐 필로폰 중독자들이 약에 취했을 때 성인 여자가 성인 남성의 10배 힘을 낸다던가 그리고 끝나면 오한에 떨고 쓰러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반작용이에요. 이런 반작용을 유발해서 몸에다가 신체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분을 제거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도핑인데 그 말은 뭐냐? 운동선수만 아니면 도핑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해요. 왜? 독극물 검출 테스트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몸에 안 좋은 거 하나로 섞여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내과 감기약 먹고 나간 선수가 출전 정지 당합니다. 내과에서 감기약만 먹어도. 당뇨약 당연히 안 되고요. 혈압약 당연히 안 되고 내과약은 먹으면 도핑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통과했다라는 건 몸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밝혀진 물질 중에서 안 좋은 걸로 예상되는 건 하나도 안 껴있다는 뜻이에요. 히트라인 전 제품 도핑 테스트 통과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다른 회사 거 찾아보세요. 도핑 통과한 제품 파는 데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2개만, 3개만 어떤 특정 제품군만. 그런데 마치 다 도핑 통과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PM은 그렇게 째째하게 안 해요. 그냥 우린 할 거면 다 받아. 아니면 팔지 마. 이런 식이에요. 도핑 테스트 전 제품 다 통과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핑이 통과된 걸로 최소한의 유의미한 유해성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9억 개의 제품을 70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먹는 제품이잖아요. 품질 관리, 유통에서의 품질 관리, 만들어 놓은 거의 완성도 관리,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다음에 검증들까지 안 하는 게 없어요. PM 하나하나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인증이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M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비건이 있는데 이 비건이 재밌어요. 원래 비건을 제가 예전에 신규 사업 설명회 할 때 좀 다뤘었는데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비건이 트렌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PM은 제품이 30년이 됐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PM은 비건을 신경도 안 쓰다가 한번 받아볼까 했더니 이전에 이미 만들어서 팔고 있던 제품이 다 비건이에요. 리스토레이트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유당 때문에. 동물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토레이트 빠져 있지만 파워카테일, 액티바이저, 젤슈추, 심지어 오메가 듀오까지 원래 그 등푸른 생선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저희 해초 추출물에서 사용합니다. 그것도 식물성.